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도 1회차 생산 2급 이론 기출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먼저 풀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쵸? 오답이 많진 않으셨겠죠? 라고 묻고 싶지만 분명 오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모든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여러분 한두 문제 정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오답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런 내용을 보완하는 시간이에요. 선생님, 저는 3문제 틀렸어요. 괜찮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보면서 보완할 부분을 찾아주시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피드백함으로써 다음 기출문제 때는 실수 없이 더욱더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답을 선택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홈페이지 그죠? 들어가셔서 최신 기출 문제 다운로드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DB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론 말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실무죠. 실무에 여러분 풀이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들어가셔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다음 중 ERP의 도입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주어졌어요. 재고관리의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맞아요. 자, 시스템 표준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맞는 이야기. 폐쇄형 정보 시스템의 구성으로 여러분 자율성, 유연화가 극대화될까요? 폐쇄적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ERP의 도입은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정보 시스템의 구성으로서 자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이라는 말편을 써주셔야겠어요. 네, 그래서 개방형 ERP 도입은 개방형 정보 시스템의 구성으로 자율성과 유연성이 극대화된다. 이런 말편이 올바른 표현이겠죠. 자,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터 규현으로 여러분 어떻대요?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정보 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여러분 이렇게 기업 경영의 핵심과 그 과정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 기법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바로 답이 나와버리죠. 뭐라고 해요? 우리 이런 거 BPR입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답을 도출할 수 있죠?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포인트 드렸어요. 전면적으로 재개편합니다. 이런 말편 붙게 되는 것을 바로 BPR이다 라고 이런 포인트 잡아서 학습해 주세요. 자,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중 여러분 클라우드 ERP의 특징 혹은 효과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클라우드 ERP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ERP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을 얘기하나요? 라고 하면 이렇게 전산자원 같은 것들을 되게 쉽고 빠르게 여러분 활용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과 관련돼서 이렇게 우리 뭐 중앙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컴퓨터에 저장하고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이런 말편이 눈에 거슬려요. 어떤 거? 자, 그런 게 바로 클라우드 ERP인데 폐쇄적인 정보 접근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편이 아주 눈에 딱 들어오죠. 폐쇄적이라니요. 그쵸? 앞서서 1번 문제에서도 여러분 개방적이라는 말편 했던 거 기억해요? 그렇죠. 개방적인 정보 접근성을 통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겠죠. 선생님 이 클라우드 ERP에서는요.
매번 언급할 때마다 요렇게 틀린 지문이 동일한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동그라미 4번에 이런 폐쇄적인 정보 접근성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말 표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답으로 많이 쓰이는 지문입니다. 정답으로 바꾸면 뭐라고요? 개방적인 이렇게 말 표현이 바꿔 놓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고요. 나머지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이야기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고요. IT 자원의 관리와 효율화의 관리 비용이 줄어들고요. 원격 근무 환경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되게 스마트한 환경을 구축합니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볼멘 소리도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스마트해졌고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다 이렇게 가능해지지 않았나요?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게 바로 클라우드 ERP지? 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런 정답을 바로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문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정보 시스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 시스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없는 것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업의 다양한 업무 지원을 해줍니다. 맞는 이야기죠. 고객 만족 및 서비스 증진의 효과. 맞는 이야기입니다. 조직원의 관리, 감독, 통제 기능. 이런 거는 인사 쪽이잖아요. 인적 자원 관리? 예? 인적 자원 관리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 맞는 얘기. 하지만 정답 3번은 무엇에 가깝다. 정보 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적 자원 관리 쪽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총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경영혁신과 ERP는 여러분 시험 일주일 전, 시험장 가기 일주일 전부터 공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방 사라지거든요. 또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반복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전에 공부했다가 다시 이제 기출문제 풀기 시작하면서 다시 보기 시작하면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초반에는 그냥 생산에 대한 설명을 공부를 하다가 시험 일주일 전이나 한 3일 전이나 이럴 때 공부를 좀 몰아서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효과가 조금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훈련 과정, 우리 교육 과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앞뒀을 때 조금 내가 단순 기억력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1번부터 여러분 쭉 4번까지 계속 반복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것을 빠르게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포기하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그죠? 5번. 자, 5번으로 넘어갔더니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시키는 효율을 산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우리 생산성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얘기했었어요. 생산성이라는 것은 투입량분의 그쵸?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투입량분의 산출률. 그죠? 산출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풋과 제가 맨날 아웃풋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기억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사실 이거에 대한 문제풀이도 나오잖아요. 그쵸 여러분? 생산성 구하는 문제 나오니까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이야기 기억해 두셔야겠죠. 다음 주 수요 예측 기법 중에 여러분 뭐라고 들어가 있죠? 정량적인 수요 예측 기법은 무엇인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정량적인 방법은 무엇이게요? 이렇게 물었으니까 분명히 지문에는 어떻다라는 거죠? 정성적인 방법을 여러분 기록해 놨겠죠. 그쵸? 그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시장조사법, 판매원의 의견종합법, 델파이 분석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특징으로 잡아보면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인 수요 예측 방법이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인과 모형의 분석법이 바로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정량적인 뭐예요? 수요 예측 방법이죠. 선생님 인과 모형 분석 말고요. 분석법 말고요. 또 이렇게 정량적인 수요 예측 방법이 뭐가 있었죠? 아리마 기억이 나요? 아리마도 있었고 지수평할법도 있었고요. 그죠? 이런
등등의 것들이 또 떠올라 줘야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객관적이다. 이런 말편을 쓰죠. 그죠? 네. 정성적이다라고 하면 주관적이다. 이런 말편만 쓰고요. 그죠? 이런 말편 같이 함께 알아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문제 7번으로, 답은 몇 번? 네, 답은 4번. 이렇게 한번 더 체킹해 드리고요. 문제 7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판매 자료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상관 요인과 이동평균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 수요 예측하는 방법이래요.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네, 선생님 앞전에서 은연중에 여러분들한테 수요 예측하는 방법 중 이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정량적인 방법 중에 뭐가 있다라고 했죠? 아리마가 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쵸? 바로 이 친구의 뜻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무슨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이런 상관 요인과 이동평균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아리마 아주 반복적으로 출제됩니다. 그러면서 키워드를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상관 요인과 이동평균 요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어떤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그쵸? 네. 그 예측 방법 우리가 아리마라고 하죠. 여러분 지수평할법 하면요. 전실 전예. 여러분 제가 지수평할법 할 때 항상 전실 전예까지는 꼭 좀 외워주세요. 뭐 여유가 된다면 여러분 전실평, 전예, 일마평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해요? 왜냐 지수평할법은요. 시험 문제로 항상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쵸?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평할법은 전실평, 전예, 일마평 이렇게 하면서 산식을 조금 제가 유도하면서 암기를 유도를 자꾸 하죠. 왜냐하면 제가 놓치는 부분들이 뭐다? 이렇게 전실, 전예 요 순서라도 좀 기억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예측치, 실제치잖아요. 꼭 여기에다가 예측치 넣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거듭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지수평할법, 전실평, 전예, 일마평 이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패널 독립법은 패널을 구성해서 자유롭게 여러분 의견 같은 것들을 얘기하자 그때 수집을 하고요. 그저 활용을 하는 거죠. 수요 예측 방법으로. 자, 분해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뭐예요? 추세 변동, 주기 이 말 항상 붙잖아요. 추세 변동, 주기 변동, 계절 변동 이런 얘기가 항상 붙으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해시켜요. 뭐라고요? 각각 구분해서 예측하고 그죠? 구분해서 다시 예측해서 다시 결합해서 이런 말이 붙는다라는 거. 그게 뭐였죠? 분해법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쵸 여러분? 이런 뜻풀이까지도 지금 제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해법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의 보기 박스로 나오고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이런 식의 문제 출제도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리마 오랜만에 나오죠. 네, 아리마 오랜만에 나온 급이 되지만 잊어버릴만 하면 툭툭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꼭 기억해 두세요. 자,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항공기, 선박, 금형 등 고가 제품이면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설계 단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에게 뭘 주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봤어요. 이렇게 설계 단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제조 전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설계 단계부터 적용이 되어야 한대요. 그런 제조 전략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엔지니어 투 오더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엔지니어는 뭡니까? 설계 뭐 이러면서 막 얘기했던 막 뜻풀이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실까요? 네, 좋아요. 그래서 ETO를 선택해 주셔야겠죠.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make to stock
앞부터 여러분 뭐 나왔어요? make to order, 그 다음에 assemble to order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들 있죠? 이렇게 이 뜻들을 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make to stock 같은 경우는 뭐를 얘기했겠죠? 완제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쵸? 네, 바로 공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make to order 같은 경우는 어떻다? 주문이 확정되면 어떻다?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make to order 이렇게 얘기했어요. assemble to order라고 했을 땐 무엇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반제품을 가지고 있다. 반제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그죠? 네, 만들어서 뭐 한다? 제품을 제공합니다. 그게 뭐였죠? assemble to order를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뭐죠? 이 문제는 여러분 어때요? 빈출이죠. 잘 나오죠. 그쵸? 보기 박스로도 나오잖아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아래 보기에 대한 설명인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요?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꼬집어서 설명해 드렸었고요. 순서도 이야기해 드렸어요. 여러분 순서가 누가 가장 빠르냐 가장 늦냐 이런 것도 여러분 포인트로 잡아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쵸 여러분? 네, 문제 나올 수 있는 무궁무진하니까 이 내용은 꼭 좀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총괄 생산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수요 변동에 대비하여 고려해야 하는 전략 변수가 아닌 거. 여러분 우리가 APP의 전략 4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고용 수준의 변동. 좋아요. 맞아요. 딩동댕. 그죠? 재고 수준을 조정하겠습니다. 딩동댕. 그죠? 이런 거 있었어요. 품질 수준의 결정. 땡. 옳지 않죠? 그죠? 생산율을 조정하겠습니다. 딩동댕. 그죠? 마지막 하나 뭐 있었죠? 하청 있었죠. 그쵸? 따라서 이렇게 총 4가지가 존재했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여러분 충분히 문제풀이가 가능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3번이고요. 이렇게 품질 수준의 결정을 삭제하고 그 안에 뭘 집어넣을 수 있으면 베스트 하청이라는 것을 넣어놓고 기억해 주신다면 베스트가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골라주셨고요. 여러분 다음 중 기준 생산계획 MPS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풋 요소를 묻고 있네요. 그쵸? 인풋 요소는 나와 있네요. 그쵸?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그래요. 여러분 벌써 답을 골랐어요. 그렇죠. 앞전에서도 여러분 앞전이라고 하면 기존의 전 기출문제 그리고 이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렇게 인풋 요소 얘기 많이 했었어요. MPS의 인풋 요소도 얘기했었고요. 그쵸? 이렇게 인풋 요소도 얘기했었고요. 또 이거 얘기하면 답이 돼버리는데 얘기할게요. MRP의 인풋 요소. 그쵸? 이렇게 2가지 많이 여러분 비교를 하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MPS의 이렇게 인풋 요소로는 이렇게 기간별 수요량, 맞죠? 현 재고량, 그리고 주문 정책 및 매개 변수. 이 3가지가 인풋 요소였어요. 뭐의 인풋 요소였습니까? MPS의 인풋 요소였죠. 자, 여러분 그럼 답이 나와버렸어요. MPS의 인풋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재 명세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죠. 자, 이렇게 자재 명세서는 무엇에 대한 인풋 요소였죠? MRP의 인풋 요소였어요. 이렇게 대답해 주신다면 베스트죠.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더욱더 직관적으로 답을 선택했다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재 명세서가 MRP의 인풋 요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나머지 2가지도 또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나머지 인풋 요소. 뭐가 있었죠? MRP의 인풋 요소로는 MPS 있었고요. MPS. 그 다음에 자재 명세서를 우리가 BOM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요. 재고, 기록, 파일, 재고, 기록, 철 뭐 다양하게 시험 문제에 언급이 되죠. 근데 요즘 들어서 어떻다라고 했어요? 인벤토리 레코드 뭐요? 파일이다 라고 해서 앞에 글자 따서
인벤토리 레코드 파일이다 라고 해서 IRF라고 이렇게 다 영어로만 이렇게 사지선다를 구성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요. 그때 문제, 여러분 문제는 뭐였어요? MRP의 인풋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사지선다형 해놓고 네 번째 엄한 거 집어넣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명확하게 기억해 놓으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적어 두셨다가 구분해 주시면 여러분 그 다음 기출도 대비가 되겠죠. 그쵸? 자, 11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이다 라고 체킹하고 뒤로 넘어가 주실게요. 자, 11번입니다. 다음 중 공정관리의 대외적인, 여러분 대내적인 목표가 있었고 대외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대외적인 목표. 그렇죠? 네, 찾아보도록 할게요. 작업자의 대기 및 설비의 유효 시간을 최소화한다. 자재 투입부터 출하될 때까지 시간을 단축시킨다. 누가 들어도 대내적인 목표죠. 그죠? 주문자 또는 수요자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이건 뭡니까? 대외적인, 그렇죠. 바로 여기에 숨어져 있었어요. 정답은 몇 번?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 4번, 기계 및 인력의 이용률을 최대화하는 것도 대외적인 것이 아니라 대내적인 목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공정관리의 목표에 이렇게 대내적인 부분과 대외적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실 거고요. 골라주실 수도 있어야겠죠. 자, 답은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주어진 생산 예정표에 의해 결정된 생산량에 대하여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이것을 현 인원과 기계 설비 능력을 고려하여 양자 나왔어요. 여러분 포인트. 자, 이것을 현 인원과 기계 설비 그 능력을 고려해서 양자를 조정한대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로 답이 나와야 되겠어요. 공수계획이라고 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야겠죠. 공수계획입니다. 라고 하면 이 공수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부하계획이 있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능력계획이 있었죠? 능력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둘도 시험 문제에 각각 출제가 잘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부하계획과 능력계획을 이 양자 간을 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공수계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부하계획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죠? 할당량, 작업량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작업량을, 그죠? 작업량의 할당을 계획한다. 뭐 이런 말 표현으로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뭐요? 부하 계획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체킹해 주실 거고요. 능력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인원이나 기계 설비의 능력을 계획합니다 라는 말 표현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찾았을 땐 능력 계획입니다 라고 여러분 답을 찾아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양자 간에 조정하는 기능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한번 공수계획이다.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참으로 잘 나오고 빈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13번으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다음 공정의 분류 중에 대기와 저장의 상태에 있는 공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죠?
정체 공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답은 몇 번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4번.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가공 공정이라고 하면 여러분 대사의 목적에 뭐 한다? 도달, 접근시키는 유일한 그러한 단계이다, 상태이다. 이런 말표현 붙죠? 네. 좋아요. 그게 가공 공정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운반 공정에는 대표적으로 뭐라고 해요? 한 작업장에서 다른 타 작업장으로 이동이다 라고 얘기도 많이 언급이 되지만 또 하나 언급되는 것은 가공을 위해서 작업대에 가까이 여러분 뭐 하는 거? 재료를 가져오는 거, 그쵸? 이런 거 쌓아둔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합니까? 운반 공정이 아니라 독립된 운반 공정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뭐라고 본다고 했죠? 가공의 일부로 봅니다. 이것은 무슨 공정입니까? 라고 이렇게 설명. 이것은 무엇에 대한 공정에 대한 설명입니까? 라고 하면 운반 공정이라고 여러분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그쵸? 포인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쵸? 검사 공정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품질이나 뭐 이런 거 양적으로 여러분 검사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양의 검사, 질적 검사 이렇게 두 가지를 언급을 했었죠. 그쵸? 이렇게 이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아주 간략하게 하나씩 짚어보았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14번 공수계획의 기본적인 방침 중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 공정에 과도한 부하가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정해야 합니다. 그쵸?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부하와 능력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균형화 이렇게 얘기하죠. 작업의 여러분 성질이 작업자의 기능과 성격, 기계 성능에 맞도록 할당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적성 배치와 정문화 촉진에 대한 뜻이었고요. 자, 부하와 능력의 양면이 적당한 여유를 두어야 한다. 여유성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사람 또는 기계가 유휴 상태가 되도록 적절하게 작업용, 여러분 유휴, 놀고 있어야 돼요. 작업자도 놀고 기계도 놀고 이렇게 적절하게 작업량을 할당하는 겁니까? 옳지 않죠. 여러분 유휴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적절하게 작업량을 할당해 줘야 한다. 가동률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계나 사람 이 유휴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작업량을 할당해야 되겠죠. 그래야 가동률이 향상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올바르지 않았던 거 몇 번? 4번이 올바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15번입니다. 간트 차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계획의 변화 또는 변경에 약해요. 대규모 공사에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업 상호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명확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은 누가 들어도 어때요? 이게 어떻게 장점이에요? 단점이지. 그렇죠, 여러분? 네. 이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트 차트를 활용을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한다면 이 간트 차트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각 작업의 완료 시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간트 차트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전체 공정을 알 수 있다. 전체 공정의 시간을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작업의 완료 시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이에요. 다음 작업의 시작 시점을 알 수 있다. 시작 시간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때요? 간트 차트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이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 16번으로 넘어갔어요. 에로 공정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작업장의 능력 이상의 부하가 적용이 되어 전체 공정의 흐름을 딱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아주 맞는 얘기죠. 전체 라인의 생산 속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작업장을 이야기합니다. 딩동댕 맞는 이야기죠. 에로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라인 밸런싱 기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맞는 이야기. 에로 공정이 있어야 생산성이 극대화됩니까? 여러분 에로 공정이 없어야 여러분 그쵸? 그래서 해결해 줘야 에로 공정이 꽉 막혀 있는데 어떻게 생산성이 극대화되겠어요? 반대로 없어야죠. 없어야 생산성이 극대화되겠죠.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어떨까요? 진짜 너무 쉽게 풀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자, 17번 문제.
재고 문제 나왔죠. 역시 잘 나와요. 재고 문제도 참. 그죠, 여러분? 재고의 종류 중에 예상 재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거 골라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 일시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주문을 한대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순환재고, 같은 말 주기재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재고 뭐라고 하나요? 안전재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수송기간의 긴 재고 또는 수송기간이 길어요. 또는 정유회사의 수송용 파이프라인을 타고 이동 중인 재고,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우리 파이프라인 재고. 그죠? 아니면 수송재고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둘 다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둘 다 정답으로 처리해 줍니다. 수송재고, 파이프라인 재고, 여러분 다 맞게 해주죠. 4번이네요, 답은. 그죠, 여러분? 이렇게 계절적인 수요 변화, 가격 변화, 파업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고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상 재고라고 하는 거죠. 자, 18번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자재 소유 계획. MRP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보죠. 자재 소유 계획은 경제적 주문량, 주문점 산정 등 전통적인 재고 기법, 그죠? 재고 통제 기법의 여러 가지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법이다. 비반복적인 생산에 적합하다. 그죠? 네. 자재 소유 계획은 종속적인 수요를 갖는 자재의 소요량 조달 시기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주문과 생산 계획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종속적인 수요를 갖는 자재는 완제품의 생산 계획에 따라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게 되죠. 많은 단계를 갖는 자재 명세서나 로트 크기가 큰 경우에는 부적절하다, 땡, 적절하죠. 그런 경우에 적절하다 이렇게 바꿔놓으셔야겠죠. 그죠? 따라서 가장 올바르지 않는 설명 4번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고요. 왜 틀린지 고쳐주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자, 19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문제 어때요? 처음 보는 문제 아니죠?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어봤던 문제이고요. 그러면 느껴지는 게 뭐죠? 빈출이로구나. 그쵸? 빈출입니다. RCCP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계략적인 그죠? 생산 능력 계획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올바른 거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RCCP는 그렇죠. MPS와 그죠? 기존 생산 계획과 제조 자원의 간의 크기를 비교하여 자원 요구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답이 나왔어요. 1번 딩동댕. 그럼 2번은요. RCCP의 주요 입력 데이터는 MRP예요? MRP 레코드요? 아니겠죠. RCCP라고 하면 MPS 플랜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MRP 레코드는요, 뭐에 대한 거였어요, 여러분? CRP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MRP.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급을, 매칭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CRP, MRP 닮았네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유치하지만 여러분들의 꼭 기억에 남고 싶은 마음을 표출을 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RCCP 하면 MPS, 그죠? CRP 하면 MRP 이렇게 잘 매칭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원 요구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RCCP가 생산 능력 소요 계획보다 더욱더 정확하다. 땡땡. 그렇죠. 올바르지 않죠. 뭐가 더 정확해야 되겠어요? 옳지 않아요. 여기가 이렇게 바꿔야겠죠. CRP가 누구보다 RCCP보다 또 선생님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를 보더니 흥분하기 시작했죠. RCCP보다 더욱더 정확하다. 누가? CRP가. 그죠? 네. RCCP는 생산 능력 소요 계획보다 현실적인 자원 요구량을 생산할 수 있어요? RCCP가 그래요? 아니다. 이것도 바뀌었죠. CRP가 그죠? RCCP보다 CRP는 RCCP보다 현실적인 자원 요구량 계획을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놓으셔야 알맞는 표현이겠죠. 고쳐주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지문을 고쳐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참 이 문제 좋아하고요. 이번에 1번이 맞는 표현이었겠지만 2번이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하고 다 이렇게 고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을 살짝 바꿔놓는 거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고 3번을 고쳐놓고 출제된 적도 있고 여러분 출제 빈도가 높아요. 이 문제 여러분 중요하겠죠? 네, 또 쓰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다 지문을 고쳐드린 겁니다. 한번 다시 고쳐서 다시 한번 곱씹어 주셔야겠어요. 20번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문제 한번 읽어주시고요. 다음 중 공급망 관리, SCM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서플리체인 매니지먼트의 세 가지 주요 흐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낯선 친구 있잖아요. 골라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벌써 나와버렸어요. 뭐가 있었죠? 우리 제품의 흐름, 정보의 흐름, 재정의 흐름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했었죠. 주문의 흐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삭제. 그죠? 따라서 이 공급망 관리의 주요 흐름 세 가지라고 한다면 제품의 흐름, 정보의 흐름, 재정의 흐름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됐나요? 네, 가장 베이직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문제 풀어보니까 아, 내가 이 부분에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교재를 파악해 주시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되짚어 보면 그쵸?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답이 눈에 훤하게 드러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단에 여러분 어때요? 네,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네,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기출문제도 여러분 그 실무풀이 영상도 같이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언제나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요. 하나 틀렸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좌절 금지. 그죠?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